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수십 년간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달성하지 못했던 군사기술의 혁신을 한국이 불과 몇 년 만에 이뤄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 소식은 마치 조용한 호수에 거대한 핵폭탄이 떨어진 듯 국제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단순히 기술을 모방하는 나라 정도로 치부했던 세계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제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한국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연합훈련 중 미군 고위 관계자들이 직접 목격한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은 그야말로 경악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놀란 것을 넘어 자신들의 안보 패러다임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과연 한국은 어떤 비밀 병기를 숨겨왔을까요? 그리고 미군 관계자들을 기겁하게 만든 충격적인 사건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군사 시장에서 한국의 위치는 그리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주요 무기 수출국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등 전통적인 강국들이었고 한국은 그저 중저가 시장에서 일부 품목을 판매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후반부터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K-2 전차 등이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연달아 대박을 터뜨린 것입니다. 특히 K-9 자주포는 북유럽, 동유럽, 중동 등 다양한 기후와 지형의 국가들에서 탁월한 성능을 입증하며 세계 최강 자주포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넘어 현지 생산 라인 구축, 기술 이전, 그리고 운용병 교육까지 아우르는 패키지 전략은 기존 무기 강국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방식이었고 이는 한국 방위산업에 대한 신뢰를 한층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한 분석관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얕봤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우리의 기술을 복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조차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특히 가격 대비 성능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수준이죠. F-35 전투기 한 대 값으로 한국의 FA-50 수십 대를 살 수 있는데 성능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건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경외감과 함께 약간의 두려움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이렇듯 한국의 기술력은 단순한 가성비를 넘어섰습니다. 혹독한 한반도의 지형과 기후, 그리고 북한의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 한국은 극한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복잡한 시스템을 단순화하고 정비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며 실전에서의 생존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이죠. 미국의 F-35와 한국의 KF-21을 비교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F-35는 스텔스 기능을 극대화한 5세대 전투기로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하지만 대당 가격이 1억 달러가 넘고 운용 및 유지보수 비용도 천문학적입니다. 반면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지만 5세대 전투기의 핵심 기술인 AESA 레이더와 내부 무장창 기술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가격은 F-35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만 미군 관계자들은 KF-21이 F-35와 거의 동일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미국이 오랫동안 독점해왔던 AESA 레이더 기술을 한국이 자체 개발했다는 소식은 미국 방산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한때 미국은 한국의 AESA 레이더 기술 개발을 지원하면서도 핵심 기술 이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좌절하지 않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결국 독자적인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러시아의 T-14 아르마타 전차와 한국의 K-2 흑표 전차를 비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T-14는 최첨단 기술을 집약한 차세대 전차로 알려져 있지만 잦은 고장과 비싼 가격 그리고 양산에 어려움을 겪으며 실전 배치의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반면 K-2 흑표는 2014년 실전 배치된 이후 뛰어난 기동성, 강력한 화력 그리고 첨단 방어 시스템으로 무장해 지상 최강의 전차라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K-2 전차의 도하 능력은 미군 관계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 별도의 장비를 설치해야 하는 서방 전차들과 달리 K-2는 자체적으로 깊은 강을 건널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중 미군의 에미레이 에이브람스 전차들이 강을 건너지 못해 발이 묶인 상황에서 K-2 전차들이 유유히 강을 건너는 모습을 보고 미군 관계자들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국의 방위산업은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것을 넘어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군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현실적인 위협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무기들은 전시에 즉각 투입되어 제 역할을 해내야 한다는 절대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실전 경험과 극한의 요구 조건은 한국의 방위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는 이제 한국을 단순한 기술 모방국이 아닌 독자적인 기술력과 혁신적인 전략을 갖춘 새로운 군사 강국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왜 이토록 한국에 열광하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방문은 그야말로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그 거대한 규모와 첨단 시설에 압도당했습니다. 공항은 마치 미래 도시처럼 깨끗하고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었고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기술력이 단순히 무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첫 순간부터 깨달았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철도 KTX는 마치 총알처럼 미끄러지듯 달렸고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활기차고 역동적이었습니다. 끝없이 솟아있는 고층 빌딩과 복잡하게 얽힌 도로망은 이 나라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했는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제게 한국 방문에 대해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한국에 가면 눈을 크게 뜨고 모든 것을 관찰하세요. 그들의 기술력은 군사 분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그들의 교통 시스템, 의료 시스템, 심지어는 작은 편의점의 결제 시스템까지 모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효율적이고 첨단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뼛속 깊이 새기고 서울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스마트시티 개념이었습니다. 교통신호등은 실시간으로 교통량을 분석해 자동으로 바뀌었고 도시 곳곳에 설치된 센서들은 미세먼지 농도, 소음 수준 등 다양한 환경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넘어 전시 상황에서 도시의 모든 정보를 통합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핵심 기술이 집약된 장소를 방문하기 위해 판교 테크노밸리를 찾았습니다. 그곳은 마치 SF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수많은 첨단 기업들이 밀집해 있었고 젊은 개발자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한 스타트업의 CEO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무인 드론을 활용한 물류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이 기술이 군사적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묻자 그는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민간 기술을 개발하지만 이 기술의 군사적 잠재력은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드론이 네트워크를 이루어 정찰, 감시, 그리고 공격까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면 이건 게임 체인저가 될 겁니다. 미국에서는 아직 시도조차 못하는 수준의 기술이죠.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그 자신감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축적된 첨단 기술을 군사 분야에 접목시키는 놀라운 융합 능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방문한 또 다른 곳은 한국의 한 정밀기계 공장이었습니다. 이곳은 평소에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지만 전시에 즉각적으로 군수품 생산 라인으로 전환될 수 있는 듀얼 유즈 듀얼 유스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공장 관계자는 저를 안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평시에도 최고의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기술력이 전시에 그대로 군수품 생산에 적용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로봇팔은 평소에는 자동차 엔진을 조립하지만 필요시에는 미사일 부품을 오차없이 조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위협 때문에 항상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술의 원천입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방산 기업들은 대부분 특정 무기 체계만을 전문적으로 생산하지만 한국은 민간 기술과 군사 기술의 경계가 모호할 정도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전시 상황에서 압도적인 생산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을 의미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단순히 몇몇 최첨단 무기 체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축적된 놀라운 기술력, 극한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문화, 그리고 현실적인 위협에 대한 끊임없는 대비가 어우러져 만들어진 거대한 기술 생태계였습니다. 미국이 가진 막대한 자본과 규모는 분명 강점이지만 한국이 가진 이 생태계는 우리가 쉽게 따라잡을 수 없는 또 다른 종류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그들이 가진 비밀병기들을 더 깊이 파헤쳐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목격한 것은 상상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미군 관계자들이 진정으로 기겁했던 충격적인 사건은 바로 한미연합훈련 중 일어났습니다. 훈련의 핵심은 적의 드론 공격에 대한 방어 및 반격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수십억 달러를 들여 개발한 최첨단 드론 방어 시스템을 자랑스럽게 선보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자기파를 이용해 적의 드론을 무력화시키거나 미사일을 발사해 격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었고 미군이 투입한 수십 대의 드론들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미군 측의 통신망이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군 관계자들은 당황하며 원인을 찾으려 했지만 이내 그 원인이 한국군 측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군은 미라클 MIRACLE라는 코드명으로 불리는 독자적인 전자전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미군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주파수 대역을 이용해 미군 드론의 통신을 혼란시켰고 드론들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 추락하거나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미군 관계자들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한미군 대령은 제게 당시의 충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드론들은 통신 두절 상태에 빠졌고 한국군이 보낸 드론들은 마치 유령처럼 우리 시스템의 감지망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온 전자전 기술이 한순간에 무력화되는 것을 보면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직도 그때의 충격이 남아있는 듯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자전 기술의 우위를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미라클 시스템은 인공지능 AI 기반의 학습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즉 미군 측이 새로운 주파수 대역을 시도할 때마다 미라클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이를 분석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두뇌를 가진 유기체가 상대방의 공격 패턴을 학습하며 진화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미군은 훈련 내내 새로운 주파수를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미라클 시스템은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한 미군 장교는 당시 상황을 두고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의 장난감으로 싸우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은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과 결합된 K-2 전차의 성능 시험이었습니다.
미군은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 전차를 선보이며 그 성능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훈련이 시작되자 미군의 자율주행 전차는 복잡한 지형과 장애물 앞에서 멈칫거리거나 경로를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한국의 K-2 전차는 마치 숙련된 조종사가 운전하는 것처럼 험난한 지형을 거침없이 돌파하며 목표 지점까지 정확하게 이동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K-2 전차에 사람이 탑승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은 민간 자율주행 기술을 군사 분야에 접목하여 전차의 자율주행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인력 손실을 줄이는 것을 넘어 전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혁신이었습니다. 미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제게 이 기술의 잠재력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차는 병력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한국은 무인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 병력의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전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술은 단순히 이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한국은 전술적 판단까지 AI에게 맡기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건 정말이지 충격 그 자체입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감탄과 함께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 ADD를 방문했을 때 저는 그들의 기술력이 단순히 무기 개발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초연결 하이퍼마이너스 커넥티드 기술을 통해 전장의 모든 요소를 하나로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한 연구원은 제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전차, 자주포, 전투기, 드론, 심지어는 병사 개개인의 전투 정보까지 모두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합니다. 이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전장의 모든 정보를 분석하고 최적의 공격 및 방어 전략을 도출해줍니다. 마치 거대한 게임을 하는 것과 같죠. 모든 플레이어의 위치와 상태를 파악하고 최적의 전략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저는 그의 설명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국 역시 유사한 개념을 연구하고 있었지만 막대한 예산과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진척이 더뎠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특유의 속도와 효율성으로 이 시스템을 현실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별 무기의 성능을 뛰어넘어 전체 군사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혁신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은 해양 무인 시스템, 첨단 로봇 병사, 그리고 우주위성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자체 개발한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는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조차 부러워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언제든지 군사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이는 한국의 감시 및 정찰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이러한 기술적 성과를 보며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막강한 경쟁국이자 파트너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미국 전략 분석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동시에 우리가 얻지 못했던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을 더 이상 보호해야 할 동맹국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기술을 배우고 협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서 깊은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더 이상 놀라움을 넘어 두려움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그 힘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한국의 평범한 시민들을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시민들을 만나 그들의 생각을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이토록 놀라운 기술을 발전시킨 원동력이 무엇인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만난 사람은 대학교에서 인공지능을 전공하고 있는 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늦은 밤까지 연구실에 남아 코딩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희는 어릴 때부터 경쟁에 익숙해져 있어요.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 끝없이 노력해야 했죠. 이런 경쟁이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저는 이것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해요. 모두가 더 잘하기 위해 노력하니까요. 저만 뒤처질 수는 없잖아요. 그의 말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단순히 이기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함께 발전하기 위한 선순환적 경쟁이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원동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으로 만난 사람은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는 중년의 기술자였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한 분야에서 일해온 장인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한국 기술의 성공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는 손에 묻은 기름때를 닦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빨리빨리를 외칩니다.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급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만큼 위기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빈곤 속에서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기술을 발전시켜야 했습니다. 실패는 용납되지 않았죠. 단 한 번의 기회를 잡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 절박함이 우리 기술의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들이 겪어왔던 고난과 역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빨리빨리라는 문화가 단순히 조급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6.25 전쟁 참전 용사들을 모시는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께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생각을 여쭤봤습니다. 그는 허리를 펴고 꼿꼿한 자세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참상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우리 손으로 다시는 그런 비극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한 군대를 가져야 합니다. 단순히 전쟁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강한 힘은 평화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죠. 젊은이들이 밤낮으로 기술을 연구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눈물이 납니다. 그들이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의 눈빛은 굳건했고 목소리에는 깊은 책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저는 한국 기술의 근본적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박함이었습니다.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더 나은 것을 만들어내려는 열망, 그리고 다시는 과거와 같은 비극을 겪지 않으려는 굳은 의지가 한국인들의 가슴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자신들의 삶과 가족, 그리고 나라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투쟁의 산물이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단순히 기계와 시스템의 성능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인간의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깊은 존경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은 막대한 자본으로 기술을 구매할 수 있지만 한국이 가진 이 내면의 힘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느낀 이 감동은 최종 결론에 이르렀을 때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에서 보고 느낀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았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단순히 몇몇 첨단 무기 체계의 우수성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축적된 기술적 역량과 문화적 특성이 결합된 총체적 국방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기존의 군사 강국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독특한 강점입니다. 미국은 막대한 예산과 자원을 바탕으로 압도적 힘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종종 효율성과 실전 적용 가능성이라는 측면을 놓치곤 합니다. 반면 한국은 제한된 자원 속에서 최대의 효율을 추구하며 혹독한 실전 경험을 통해 쌓아온 지혜와 경험이 기술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약진은 전 세계 안보 패러다임에 중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막대한 군사비 지출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한국이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사례는 소규모 자원으로도 충분히 강력한 기술 기반의 군사력을 구축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많은 개발도상국과 중견국들에게 새로운 희망이자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이제 전 세계 국방 관계자들의 주요 화두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K-방사는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군사기술의 민주화를 이끌고 있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는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군사 협력 관계를 재정립해야 할 시점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국을 돕는 관계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국의 기술을 배우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이 가진 초연결 기술,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주행 기술, 그리고 극한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엔지니어링 능력은 우리에게도 절실한 부분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단순히 동맹국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이 아닌 존중해야 할 파트너로 인정하는 진정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의 약진은 비단 군사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 전반에 걸친 빨리빨리 문화는 첨단 기술 개발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시켰고, 끝없는 경쟁 속에서 쌓아온 최고를 향한 열망은 모든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성공을 넘어 한국가의 문화와 철학이 어떻게 기술력으로 발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사례입니다. 한국은 불과 70년 전 폐허 속에서 모든 것을 잃었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망하지 않고 오직 미래만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들의 손으로 쌓아올린 기술의 탑은 이제 그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든든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은 단순한 기술적 우월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민족이 가진 불굴의 의지, 끝없는 도전 정신,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조용히 자신만의 길을 걷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세계의 판도를 뒤흔드는 강력한 존재로 성장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진정한 힘은 바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에 있었습니다. 조용히 준비하던 대한민국, 이제 세계가 놀랄 차례입니다.